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시기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조선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었지만 여진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 국왕은 최윤덕과 김종서 등을 보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여진을 몰아냈다.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사군 육진 지역이 개척되었다. 자, 이거는 세종 때 일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세종.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일단 이제 왜구와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린 정책 중에서도 그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여진에 대해서는 여진족을 무찌르고 그 지역에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종무를 시켜서 무엇을 한다 그랬죠? 스시마 섬을 정벌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세종과, 자, 밑에 나 한번 볼게요. 요동에서 후금과 대립하던 명은 조선이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 고심하던 국왕은 강옥립을 삼아서 군대를 파병했다. 자, 이때 국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광해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 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세자의 신분으로서 분조, 조정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의병과 관군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묘호란이 발발했다. 인조 때죠.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다시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그 당시 후금이 쳐들어왔었던 것이 정묘호란이었고요. 위화도 해군이 단행되었다.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이성계에 의해서 실시가 된 거고, 프랑스가 광화도를 공격하였다. 병인양요.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관감찬이 귀주에서 대선을 거두었다. 거란의 3차 침입이 되겠네요. 고려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순서 맞추기라 그래서 우리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자는 땅이 넓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으나 빈민, 가난한 사람들은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으므로 부자의 김매기, 여러분 이 김매기라고 하는 것은 잡초 제거를 이야기해요. 잡초 제거 등에 고용되어 날품팔이나 할 뿐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상평통보를 사용한 지 오래되었으니, 자, 이 상평통보는 이 동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 쌀이라든지 그리고 옷감인 포, 이게 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또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어폰, 뭐 핸드폰을 이제 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쌀 5kg요. 쌀 5kg 어떻게 들고 갑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그 돈으로 사용했었던 쌀포보다는 부피도 작고 비교적 가벼웠었던 상평통보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기는 조선 후기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위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선 후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땅이 몰려 있고 다수의 이제 농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기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농학파라고 불렸던 실학자들이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토지 개혁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의 여전론과 정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조선 후기에 소수에게 땅이 몰려있고 다수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는 그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이 중농학파의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지요. 신라말 농민 봉기의 확산, 원종과 애노의 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고려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저항,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공주 명학수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랬어. 그리고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 조선정의 수치체제의 정비 상관없고요. 일제강점기 형평운동 1920년대 백정들이 했었던 어떤 신분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밑줄 친 별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성 곳곳에, 이제 서울이네요. 서울 곳곳에 황제께서 별난, 그러니까 반란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텐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당시 청나라 베이징 옆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갔네요. 자, 이는 과거 원에서 고려의 충선왕 등을 불러들인 것과는 다른 조치다 라는 내용의 방이 붙었다. 이를 본 백성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불려들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흥선대원군이 납치당한 거예요. 청으로 압송되었다, 또는 납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느냐, 갑신정변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이모군란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건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고종이 있었죠? 자, 고종이 이제 왕으로 이제 군림했었던 그 기간은요, 1863년부터 나중에 일제에서 강제 퇴위되었던 1907년까지 이렇게 집권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1863년에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12살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이 되겠죠.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정치를 해주는 섭정기를 가지게 돼요. 섭정. 그래서 1863년부터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되는 이제 73년까지 딱 10년간 정권을 잡게 되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때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대내 정책으로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정책을,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병, 재병, 남신척.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모노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 남영구묘 도굴 사건, 심리양요, 척화비, 이 순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자, 근데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시기를 우리는 고종의 친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고종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잡았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도 조선 내부적으로도 이제 통상개화론이라고 해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운요라고 하는 그 배를 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벌여요. 이제 문을 열라고. 그래서 국내의 어떤 통상 개화론과 그리고 외부적인 이 운요 사건의 결과로서 이 1876년 이제 조선이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화도 조약. 자,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첫 번째 뭐 조선은 뭐 조선은 뭐 이렇게 뭐 자주국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부산과 원산과 인천 이 세 개 항구를 연다. 해안 측량권을 허용한다. 일본에게. 그리고 일본 영사 재판권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부속 조약으로 조일 무역 규칙 그리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조일 무역 규칙 중에 이제 그 일본으로 양곡 그러니까 곡식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 주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제한이 없어요. 일본이 필요한 만큼 쌀을 마구마구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우리가 허용을 해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우리 백성들이 먹을 쌀이 부족한데 계속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고 있으니까 국내의 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1880년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개화 정책은 근대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통리기무화문. 이 통리기무화문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총본부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군제개혁, 군사제도를 기억하는데요. 기존의 조선은 중앙군으로 5군형,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2개로 축소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5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2개의 사단으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해고를 하는 거죠. 많은 군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영을 구식 군인이라고 할게요. 옛날 군이란 뜻이야. 자, 이렇게 구식 군인들 이영으로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신식 군대로 별기군을 만드는데 이 구식 군인이었던 이영은 뭐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월급도 13개월치가 밀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별기군은 신식 군대로서 보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월급도 아주 짱짱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구식군인들 13개월치 월급이 막 밀려 있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이제 집에 이제 좀 면목이 없었겠죠. 여러분들 13개월 치면은 1년하고도 세상에 1년하고도 한 달을 월급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국가,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월급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월급을 어디서 주냐면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월급을 쌀로 받았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월급을 받으러 선해청을 갔는데 아이고 월급을 받아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쌀보다는 쌀겨, 그러니까 쌀 이제 껍질과 그리고 모래로 이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아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9님들이 13개월 이렇게 우리가 참았는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참아준 99님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보다는 어떻게든 이거를 그냥 딱 눈 감고 아웅.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냥 줘버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위험한 방법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9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으킨 그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해청을 담당했었던 이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을 총괄했었던 이 명성황후, 이 사람이 우리의 주범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이 명성황후 때문이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명성황후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이 충주 장호원이라는 데로 이제 대피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까 73이 물러났다 그랬죠. 근데 이 시간 지금 1882년이거든. 그러니까 이 고종이 지금 이 사건을 빨리 잠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명성황후가 지금 충주 장호원으로 도망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외국, 그러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빠르게 개입을 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이 이모군란을 좀 이끌고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가게 되는 겁니다. 납치해 가게 되는 거야. 그 의도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어떤 개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어. 자, 어찌됐든 이 이모군란 때 왜 일본이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교관이 살해당하는 99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든. 그래서 일본이 딱 개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그 이모군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 우두머리인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딱 잡아가고 우리가 해결했으니까 일본 너희들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모군란의 결과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자, 이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야, 조선 정부야, 우리는 너희를 믿고 너희 영토에 일본 공사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너희들 군대 훈련시켜주고 있는데 왜 너희가 우리 일본 사람들 못 지켜줘? 너희가 못 지키면 우리 스스로 우리 공사관과 우리의 시민들, 백성들을 지키겠어. 그래서 이 제물포 조약에는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이 주둔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배상금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청나라에게 이제 많은 이권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의 의미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사건은 이모군란이고 99인들의 봉기 원인을 분석한다가 답이 되겠죠. 자,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살펴본다.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그 최후가 조직했었던 야별초가 조직이 커지면서 삼별초로 이제 그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고려 정부가 원나라랑 이 몽골과 싸우다가 결국에 항복을 하잖아.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 다니면서 저항했었던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정이정청은 조선 세도 정치 때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와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세도 정치 때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의 세금 제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되었던 반란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예요. 자,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이 터지니까 조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고치는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삼정이정청을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게 되죠. 헤이그 특사는 여러분들 을사늑약의 어떤 부당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고종이 파견했었던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헤이그 특사의 결과 무엇이 됩니까? 이것에 이제 책임자였던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자,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문, 관민공동회. 자, 이거 봤을 때 독립협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한러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 독립협회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뭐 독립문을 건설하였다, 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한러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까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정리를 해야겠죠.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895년에 일본 애들이 참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야기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한나라의 국모예요, 국모. 이 국모를 그 당시 이제 경복궁에 이제 그 일본 낭인들,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들. 한나라의 국모를 그리고 한나라의 수도 그리고 왕이 거처하는 그 경복궁 내에서 시해를 하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어요. 그럼 그의 남편 고종은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아니, 한나라의 그 명성황후를 그냥 딱 밤에 이제 와고 죽여버리는데, 나도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종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디로 이제 도주를 하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아까 이모군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이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 청나라에게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체결하죠.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또 청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또 조선에서 엄청 커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아관파천으로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조선 정부에게 무슨 요구를 하느냐? 야, 고종 우리가 너희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니? 뭘 원하니? 야, 부산 앞바다에 절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 그거 우리 빌려줘. 우리 석탄 창고로 쓸 거야. 조차 빌려주란 뜻이야. 줘야죠. 줘야지. 고종 보호해주고 있잖아. 고종, 그럼 너희가 지켜라. 우리는 안 지킬래. 이렇게 나오면 곤란이시니까.
그리고 한러은행이란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선 내에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이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러은행 설치 요구. 그리고 러시아에서 군사 고문하고 재정 고문, 그러니까 고문은 전문가들을 그냥 의미해요. 그래서 군사 고문하고 재정 고문 파견할 테니까 너희 앞으로 얘네들 말 들어. 그리고 우리 산림 체벌권 좀 주라. 산림 체벌권. 잠깐만, 산림 체벌권이 맞아요? 산림 체벌권이 맞아요? 잠깐 인터넷 찬스. 환장하겠네. 죄송합니다. 산림 체벌권이 맞네요. 좀 바꾸면 꼭 틀린다니까. 죄송합니다. 산림 체벌권. 그 벌목권을 달라는 거예요. 나무들을 좀 잘라가지고 자기들 쓴다고.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될 겁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의 러시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고종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줬는데 이상하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미국이야. 우리도 줘. 왜 러시아만 주냐?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러시아에 준 것만큼의 이권들을 요구하더란 말입니다. 왜? 최혜국 대우 때문이에요. 최고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미국한테 뭐 저령도를 준다, 한러은행 설치한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한테 준 만큼 미국한테도 자동으로 그에 준한 이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국 대우예요. 일종의 자동 업그레이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그런 권한을 가지지 않았지만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그러한 이권을 줬다? 그럼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이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최국 대우예요. 근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최국 대우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좀 나라가 좀 망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 당시 뭐 독립문 만들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 민중 계몽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민중을 좀 교육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신문 같은 거 만들고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운동이란 걸 벌여요. 이권 수호운동. 우리의 이권을 좀 보호하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촛불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저령도 조차 요구 철회해라, 한러은행 폐쇄해라, 군사고문, 재정고문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러시아에게 주었던 이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더란 말이야. 자,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론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 했다가는 이거 여론도 나빠질 것 같고, 이거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요구들을 모두 철회하게 됩니다. 철회하게 돼. 자, 이것을 봤던 고종, 얘네들 봐라. 이 독립협회를 잘 이용하면은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해요. 일단 이 사람이 왜 돌아왔냐면 뭐 독립협회와 같은 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한반도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치 않았던 이 서양 열강들의 어떤 압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그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었던 고종은 이 독립협회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정부가 서양 열강들의 어떤 이권 요구를 이렇게 철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백성들의 힘, 우리 국민들의 힘을 봤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중 계몽 운동도 한다 그랬었고 이권소 운동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는 정치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치 운동이 바로 의회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 설립 운동. 그래서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정부 사람들 25명, 그리고 이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5명, 그래서 이 총 50명으로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의회가 무엇이냐?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오개혁 때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만들었는데, 이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로 만들자. 그래서 중추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추원 관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관민공동회라는 걸 열게 됩니다. 이 관민공동회는 국가의 어떤 공무원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이렇게 서로 말하는 토론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과 백성이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헌의 6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뭐 EBS 교재나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완자책 같은 거 보시면요, 뭐 외국인에게 기대지 말고 뭐 전제 왕권을 공고히 하자, 그리고 뭐 중추원 의장이 뭐 합동해서 뭐 어떤 뭐 시행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의 6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고종이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이 중추원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좀 입헌 군주정 그런 모습을 좀 띄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수파들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 저들이 독립협회가 고화정, 즉 왕을 쫓아내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고종한테 이제 좀 이게 좀 거짓말을 치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무서워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죠. 어찌됐든 이 독립협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그래서 이들은 한로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 자, 오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신민회. 비밀결사단체 신민회.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고 태극서관, 그리고 자기회사 같은 회사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주, 거기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었죠.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뭐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겠고요. 우리말 큰사전, 조선어학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무조건 신간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고 9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년 전 러일 전쟁 당시,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에요. 자, 군비가 모자라자 일본 인민들이 헌금을 낸 적이 있다. 돈을 낸 적이 있다. 최근 일본의 어떤 신문은 우리의 이 운동에 대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이 나라 빚을 국가 채무라 그래서 국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갚겠냐고 하였다. 그러나 일의 성패와는 상관없이 만 백성이 힘쓰는 것을 어찌 어리석다 하였는가. 좀 사료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 채무를 갚자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공식처럼 외우세요. 국채 보상 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 국채보상 운동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매일신보와 같이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일본의 방해로 국제보상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대구에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긴급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박정희 그 유신 정부 때, 유신 정권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주도로 전개되었다. 건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해방 때, 그러니까 1945년 광복 때 이제 그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뭘까? 뭐 지방에 뭐 의회 설립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 정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3.1운동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만 풀고 좀 쉽시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홍범도 부대가 탈출로를 찾아.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 홍범도 이거 대한독립군 아닌가? 봉오동 전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랑촌에 도착했을 때 인근에서는 김좌진 부대 북로 군정서를 이야기합니다. 김좌진 부대 역시 백운편 전투, 어랑촌 백운평, 그리고 청산리. 이것을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청산리 대첩. 그럼 청산리 대첩 시기를 골라보라고 하는 건데 청산리 대첩은 1920년에 있었던 겁니다. 청일전쟁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고요. 한일의정서 1904년. 국권비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10년 8월 29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3.1운동 1919, 만주사면 1931, 8.15 광복 1945. 선생님 연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연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도 외우지 마시고요.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청산리 대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투쟁이라고요, 여러분들. 무장투쟁. 자, 무장투쟁은 시기별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 단계예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저번에 시험에 나왔었던 비밀결사단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임병찬이 조직했었던 독립의군부 복벽주의를 지향한다 그랬었죠. 다시 황제를 이제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박상진이 조작했었던 대한광복회. 이 두 단체가 국내 비밀 결사였다면 국외에서는 이제 독립군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인들을 육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여 년간 열심히 군대를 양성합니다. 자, 군대를 양성했으니까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1920년대에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군이 주도가 됐고요. 홍범도 대한독립군 혼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독립군 단체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은 이제 주력이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긴 하지만 여기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싸웠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 두 단체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그 당시 일제를 상대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 두 번이나 졌으니까 일본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 간도 참변은 경신 참변이라고도 합니다.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자, 만주는 중국 땅이잖아. 근데 일본 애들이 그 당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경제적 위기를 침략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공격을 받았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적이고 또 중국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일본이 적이야.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둘 다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뒀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치는 거야. 이게 바로 한중연합작전. 이 한중연합작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 독립군 양세봉
그리고 죄송해요. 한국 독립군. 정신 차리자. 죄송합니다. 조선혁명군이네요. 이상하다 했어요.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전투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국 독립군. 저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쌍성보, 대전자령,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그래서 조선혁명군이 양세봉이었다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940년대는 한국 광복군이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어떤 미얀마,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합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